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계에 숨겨진 비화와 놀라운 반전을 추적하는 채널, 기적같은 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상 복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한 투수의 집념, 그리고 그 결과가 가져올 KBO 리그의 지각 변동에 관한 아주 내밀한 보고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셔서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다가올 폭풍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통증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투수에게 팔꿈치 통증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인대가 끊어지는 끔찍한 소리, 수술대 위에서의 공포, 그리고 기약 없는 재활의 터널.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 다시 공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이질감은 투수를 평생 괴롭히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학적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낸 선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일도 없습니다. 공을 던질 때 불편함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2014년 3월 오른쪽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재건술, 흔히 토미존 서절이라 불리는 수술을 받고 마운드에서 사라졌던 그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파이어볼로, 최고 구속 156km의 광속구를 뿌리던 김무신 선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10개월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자신을 재조립했는지, 그리고 그가 뱉은 통증이 없다는 말이 삼성 라이온즈, 나아가 한국 프로야구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 기적같은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봄, 개명 전 이름 김윤수로 불리던 시절부터 그는 긁히는 날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언터처블한 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었고 그는 전력에서 이탈해야 했습니다. 토미 존 수술은 성공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복귀까지 최소 12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이 소요되는, 투수에게는 인고의 시간 그 자체입니다. 수술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 막 가벼운 공을 만지작거리거나 여전히 재활군에서 통증과 씨름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김무신은 다릅니다. 그는 지금 70m 거리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m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야구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수와 포수 사이의 거리는 24m입니다. 70m는 그 거리의 3배가 넘습니다. 재활 과정에 있는 투수가 70m 거리에서 공을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깨를 푸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롱토스 단계의 정점이자 마운드 위에서 전력 투구를 하기 직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팔꿈치에 가해지는 장력은 상당합니다. 원심력을 이용해 공을 멀리 던져야 하기에 인대가 버텨주지 못하면 불가능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김무신 선수는 이 과정에서 불편함이 1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대가 수술 전보다, 아니 어쩌면 태어날 때보다 더 견고하게 뼈에 밀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 속 김무신의 표정을 보십시오. 재활 선수의 얼굴에서 흔히 보이는 그늘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혹은 전쟁터로 돌아가는 장군처럼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꿈치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을 던질 때 불편함이 1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몸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바이브입니다. 사실 토미존 수술을 받은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재발과 잔여 통증입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심리적으로 팔꿈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 때문에 투구폼이 망가지거나 공을 채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남아 구속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김무신은 10개월 만에 이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156km를 넘나들던 그 야생마 같던 구위가 이제는 건강함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비상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의 회복세가 얼마나 뚜렷한지는 그가 소화하고 있는 훈련의 강도가 증명합니다. 단순히 거리만 늘린 것이 아닙니다. 공을 던지는 메커니즘, 팔이 넘어오는 스윙 속도, 그리고 공을 놓는 임팩트 순간까지 70m 캐치볼을 소화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동시에 더 파괴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준 결과가 아닙니다. 지난 10개월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가 흘렸을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연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10개월 만에 70m 캐치볼은 분명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의 시선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관절과 인대는 수축되어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자칫 의욕이 앞서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김무신 선수 본인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무리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며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과거 거칠기만 했던 파이어볼러가 아닌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 아는 노련한 승부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빨리 돌아오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돌아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시즌 불펜의 과부하와 선발진의 부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삼성에게 김무신의 복귀는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최고 구속 150km 중반을 상회하는 직구를 가진 투수, 그것도 팔꿈치 이슈를 완전히 털어낸 건강한 파이어볼러가 마운드에 합류한다는 것은 리그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16개명 전 김윤수 시절 보여주었던 그 폭발력에 재활 기간 동안 다져진 안정감까지 더해진다면 상상만으로도 타자들에게는 공포가, 팬들에게는 전율이 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괴물의 부활을 목격하기 직전입니다. 통증이 1도 없다는 그의 선언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재활의 승리이자 포기를 모르는 한 선수의 위대한 서막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단순히 통증이 사라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충격적인 신체의 변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활이라는 지옥불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몸을 강철처럼 단련시켰는지 다음 파트에서 그 놀라운 육체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김무신은 잊으십시오. 진짜 김무신의 야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파트, 위기를 기회로 재활지옥에서 단련된 강철 육체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비친 김무신 선수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던 2023년 혹은 2024년 초의 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순히 유니폼 핏이 좋아졌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듯 혹은 인체 개조라도 받은 듯 그의 몸은 거대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재활을 마친 선수들이 흔히 겪는 체중 감소나 근손실은커녕 오히려 보디빌더를 연상케 하는 탄탄한 근육질의 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난 10개월 동안 겪었을 재활 지옥이 얼마나 처절하고도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육안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이 놀라운 신체의 변화.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야구 팬들은 부상으로 인한 공백기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하니 감각이 떨어지고 운동량이 줄어들어 몸이 부를 것이라 우려합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 특히 토미 존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은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역설의 시간입니다. 김무신 선수는 인터뷰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즌을 치르면 이동과 경기 출전으로 인해 에너지가 소모되어 살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활 기간은 다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많아서 오히려 근육이 붙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스포츠 의학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에 투수는 다음 등판을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근력을 키우기보다는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재활 기간은 다릅니다. 공을 던지지 못하는 대신 투수는 자신의 신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김무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꿈치를 쓰지 못하는 동안 투구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하체와 코어 근육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소화한 훈련 스케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훈련장에서 그는 매일같이 무거운 쇳덩이와 씨름했고 고무 밴드의 장력과 싸웠습니다. 화이트 트레이닝으로 큰 근육을 키우고 밴드 운동으로 속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이중고를 견뎌낸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체격은 재활 전과 비교했을 때 한층 더 두껍고 탄탄해졌습니다. 넓어진 어깨와 두꺼워진 허벅지는 그가 156km의 강속구를 버텨낼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투구 동작은 발끝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다리, 허리, 어깨를 거쳐 손끝으로 전달되는 키네틱 체인의 과정입니다. 이때 하체와 코어의 힘이 약하면 그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팔이나 팔꿈치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상의 주원인이죠. 하지만 김무신 선수의 현재 몸 상태는 이상적입니다. 강력해진 하체와 코어가 투구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수술 부위인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근육 증가는 단순한 벌크업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완벽한 생체 갑옷을 입은 셈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진화는 그가 기록한 70m 캐치볼 성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70m라는 거리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 프로토콜에서 70m는 마지노선과도 같습니다. 이 단계는 ITP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해당하며 여기서 통증이 발생하면 다시 30m, 40m 단계로 후퇴해야 합니다. 70m 거리에서 공을 라이너성으로 혹은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하게 상대방의 가슴팍에 꽂아 넣으려면 팔꿈치 인대가 공을 채는 순간에 강한 장력을 버텨내야 합니다.
김무신 선수가 이 거리에서 불편함이 1도 없다고 말한 것은 의학적으로 인대의 유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들이 인대를 확실하게 서포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70m 캐치볼은 투수가 마운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자 본격적인 투구 훈련 피칭을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탄입니다. 통증 없이 이 단계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팔꿈치가 이제 실전 투구를 견딜 준비가 90% 이상 끝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김무신의 멘탈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156km를 던지던 그 짜릿한 손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 강도를 높이고 싶은 유혹이 매 순간 찾아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겨울철의 차가운 공기는 관절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부상 위험을 높이는 적입니다. 김무신은 이 위험한 유혹을 철저한 이성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무리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그의 판단은 그가 단순히 몸만 커진 것이 아니라 경기를 운영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시야까지 넓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급하게 복귀 시계를 돌리는 대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자신보다 더 강해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기다려준 팀과 팬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붙었다는 것은 힘이 세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즉 내구성을 갖춘 파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김무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근육 섬유 사이사이에 박혀 이제 그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재활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며 그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0개월이 아니라 자신을 재창조한 10개월. 그 결과물인 강철 같은 육체를 바탕으로 그는 이제 다음 단계인 실전 감각 회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괌. 그곳에서 김무신은 마운드 위 절반의 거리에서부터 다시 야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단순한 캐치볼을 넘어 타자를 세워두고 공을 뿌리는 하프 피칭, 그리고 변화구 연마까지 그의 시계는 이제 괌을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그는 어떤 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 괌에서의 담금질, 투구 폼의 재설계와 멘탈의 승리에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인해 보십시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한국을 떠나 김무신 선수의 시선은 이제 태평양의 따뜻한 섬, 괌 구암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훈련 장소가 아닙니다. 길고 어두웠던 재활의 터널을 빠져나온 그가 마운드라는 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자 약속의 땅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 그곳에서 김무신은 재활의 대미를 장식할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로드맵을 가동합니다. 바로 하프피싱, 하프피칭과 투구 메커니즘의 재설계입니다. 먼저 김무신 선수가 괌에서 수행하게 될 하프피칭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캐치볼과 피칭의 차이를 거리나 강도의 차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훈련입니다. 캐치볼이 평지에서 어깨의 회전과 팔의 스윙을 점검하는 단계라면 피칭은 경사진 마운드 위에서 중력을 이용해 공을 찍어 누르는 실전 행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프 피칭은 정식 거리인 18, 앞 4m의 절반 정도인 9의 10m 거리에서 포수나 그물을 향해 공을 던지는 훈련을 말합니다. 왜 굳이 절반 거리일까요? 이것은 감각을 되찾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수술 후 오랜 기간 평지에서만 공을 던지던 투수가 갑자기 마운드의 경사면 위에 서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하체의 중심 이동, 착지 않은 발의 각도, 그리고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프 피칭은 거리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투수가 오롯이 마운드의 흙을 밟는 느낌과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하체의 리듬감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김무신 선수는 괌의 따뜻한 기후 속에서 굳어있던 관절을 부드럽게 풀며 이 잃어버린 공간감을 다시 자신의 몸에 새겨 넣을 것입니다. 이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변화구 훈련입니다. 토미존 수술을 받은 투수들이 재활 초기 철저하게 직구 패스트볼 위주로만 공을 던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구는 손가락 끝에서 공을 채는 순간 팔꿈치 인대에 가해지는 힘이 상대적으로 직선적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더나 커브 같은 변화구는 다릅니다. 공에 회전을 주기 위해 손목을 비틀거나 팔꿈치를 순간적으로 튕겨야 하는데 이때 인대에 가해지는 회전 토크는 직구보다 훨씬 큽니다. 갓 수술을 마친 인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동작이죠. 하지만 김무신은 이제 그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70m 캐치볼을 통증 없이 소화했다는 것은 인대가 변화구의 회전력을 견딜 만큼 충분히 유합되고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괌 캠프에서 직구의 구위를 점검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무기였던 변화구들의 그립을 다시 잡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의 회전을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각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손목의 사용 범위를 늘려가며 팔꿈치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투구폼, 즉 메커니즘의 보완입니다. 김무신 선수는 인터뷰에서 투구폼이 안정되면 부상 위험도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며 팔꿈치에 부담이 덜 가도록 메커니즘을 잘 다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입니다. 150kg의 강속구를 던지는 파이어볼러들은 필연적으로 부상의 위험을 안고 삽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위해 몸을 극한까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에 투구폼에 문제가 있어 부상이 발생했다면 수술로 인대를 고쳤다 한들 폼을 고치지 않으면 또다시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무신은 코칭 스텝, 트레이너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투구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팔이 나오는 각도, 상체의 회전 타이밍, 하체의 익스텐션 등 팔꿈치에 과부하를 주는 동작을 찾아내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괌 캠프는 그가 단순히 공을 던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빠르면서도 더 오래 던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김무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치밀한 재활 계획 뒤에는 그를 단단하게 만든 또 하나의 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가을의 기억입니다. 2014년 가을, 삼성 라이온즈는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를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며 대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축제의 현장에 김무신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땀과 흙투성이가 되어 서로 얼싸안고 환호할 때 그는 병원 혹은 집에서 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투수에게, 그것도 팀의 주축이 될 수 있었던 선수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있을까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 공이라면 저 타자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수만 가지의 가정이 그의 머릿속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경쟁자로서의 질투, 투수로서의 소외감, 그리고 부상에 대한 원망.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재활 선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칫하면 우울감에 빠져 재활 의지마저 꺾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무신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야구를 못하면 당연히 아쉽죠. 이 짧은 문장에는 그가 느꼈을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상해야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다시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김무신이라는 선수의 그릇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꿀 수 없는 과거 부상과 결장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현재 재활과 준비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득도한 승려의 마음가짐과도 같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감정을 배제한 채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자세. 그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수용과 미래지향적 태도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활약을 보며 질투 대신 희망을 보았습니다. 복귀했을 때 팀이 잘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의 반문은 그가 얼마나 팀을 사랑하고 자신의 복귀가 팀의 상승세에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가을 야구의 아쉬움은 그에게 상처가 아닌 반드시 저 무대에 서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TV 속 환호성은 그에게 언젠가 자신이 들어야 할 배경음악이 된 것입니다. 괌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김무신은 땀을 흘리며 지난 가을에 서늘했던 기억을 증발시킬 것입니다. 하프 피칭으로 감각을 깨우고 변화구로 날카로움을 더하며 새로운 투구폼으로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로 무장한 채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싸움이 오로지 김무신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독한 재활의 길, 그 곁에는 언제나 그와 발을 맞추며 함께 걸어준 특별한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재활은 혼자 하는 싸움이라지만 김무신에게는 전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 고독을 지운 우정. 팀을 위한 전천후 무기의 탄생에서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스포츠계에서 부상 재활은 고독한 싸움이라는 말로 포장되곤 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그라운드 뒤편, 관중의 함성 대신 거친 숨소리와 기구 부딪히는 소음만이 가득한 재활센터는 선수들에게 감옥과도 같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팀 동료들이 원정을 떠나고 텅 빈 라커룸에 홀로 남겨졌을 때 찾아오는 적막감은 신체적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선수의 멘탈을 파고듭니다. 우울증, 소외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들은 재활 선수가 싸워야 할 진짜 적들입니다. 하지만 김무신 선수에게 지난 10개월은 결코 외로운 독방수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재활 동기이자 서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 불펜의 핵심 최지광 선수와 영건 이재희 선수였습니다.
김무신은 이들과의 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지광 형, 그리고 이재희와 늘 같이 운동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훨씬 더 지루하고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의 동행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의 식단을 체크해주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야구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부상이라는 공통된 십자가를 진 이들에게 이 시간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무너질 수 있는 멘탈을 지탱해주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최지광 선수는 선배로서 김무신과 이재희에게 묵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막내급인 이재희 선수는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형들의 지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무신 선수는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며 서로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통증이 찾아오거나 진도가 더디게 나갈 때 혼자였다면 깊은 수렁에 빠졌을 순간들을 이들은 농담 한마디, 격려의 눈빛 하나로 넘겨왔습니다. 야,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마운드 서야지. 이 말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부상은 개인의 불행처럼 보이지만 사실 팀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부상 선수가 방치되어 의욕을 잃거나 복귀에 실패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팀의 전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김무신, 최지광, 이재희가 보여준 재활 브로맨스는 팀워크가 그라운드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지원과 응원이 있을 때 선수는 지옥 같은 재활을 견뎌내고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무신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의 문화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멘탈과 피지컬을 모두 완벽하게 재무장한 김무신 선수. 이제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보직으로 쏠립니다. 50km의 광속구를 뿌리는 파이어볼러가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는 선발 투수로 나설까요? 아니면 불펜의 수호신이 될까요? 이것은 2015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운용 계획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김무신 선수는 2024년 시즌 전까지 주로 불펜에서 활약했습니다. 짧은 이닝 동안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 타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세선맨 혹은 중요한 순간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150km 중반을 상회하는 그의 직구는 알고도 못 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위력적이었기에 불펜은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단 내부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가진 잠재력과 이번 재활을 통해 강화된 내구성을 고려할 때 선발 투수로서의 전환도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무신 선수가 입대 전 선발 수업을 받았던 경험, 그리고 퓨처스리그에서 선발로 나서며 이닝 소화 능력을 검증받았던 이력은 그를 단순한 불펜 투수로 한정짓기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번 재활을 통해 하체와 코어 힘이 좋아지면서 투구 밸런스가 잡혔고 이는 긴 이닝을 던져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는 스태미너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선발진의 깊이가 시즌 성적을 좌우하는 현대 야구에서 196km를 던지는 토종 선발 투수는 그 자체로 리그를 폭격할 수 있는 핵무기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기대와 추측 속에서 정작 김무신 선수 본인은 놀라울 정도로 명쾌하고 프로페셔널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복귀 후 보직에 대한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직보다는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의 야구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나는 선발을 하고 싶다거나 불펜이 편하다는 식의 개인적인 선호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 그 자체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선발이든 불펜이든 감독이 호출했을 때 그 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프로 선수의 의무이자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천후 마인드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엄청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만약 시즌 중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기면 김무신은 언제든 선발로 투입되어 5이닝 이상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후반 타이트한 승부처에서 강력한 구위로 상대 중심 타선을 막아내야 할 때는 불펜의 에이스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쓰임새가 있는 맞는 키가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집착하지 않고 팀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 이것은 그가 긴 재활 기간 동안 최지광, 이재희 선수와 함께하며 깨달은 팀 퍼스트 정신의 연장선입니다. 내가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팀이 이길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헌신, 건강한 몸, 강인한 멘탈, 그리고 팀을 위한 희생정신까지 갖춘 김무신은 이제 단순한 복귀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 마운드의 마스터키이자 2025년 대권 도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독을 우정으로 승화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남자. 이제 남은 것은 팬들 앞에서 그 실력을 증명하는 일뿐입니다. 과연 삼성의 팬들은 돌아온 탄가? 아니, 돌아온 에이스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다음 파트, 왕조재건의 마지막 퍼즐. 팬들이 기다린 진짜 에이스에서 그 뜨거운 기대와 김무신이 그려갈 미래를 확인해 보십시오. 도박판에서 패를 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패를 들고 있어도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2024년 명가재건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정규 시즌 2위,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저력은 왕조의 부활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아쉽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한 방이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 삼성 팬들은 그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196km의 광속구, 리얼 파이어볼러 김무신 선수입니다. 우리가 김무신이라는 이름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빠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완벽의 기억이 여전히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잠시 2024년 가을로 되돌려봅시다.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가을 야구라는 중압감 속에서 대부분의 투수가 제구 난조를 겪거나 도망가는 피칭을 할 때 김무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타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과 싸웠고 결과적으로 타자를 압살했습니다. 이 경기 등판, 주홀드, 평균 자책점 0, 노노. 그가 마운드에 서 있는 동안 스코어보드의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팬들은 그를 보며 삼성의 미래가 아닌 삼성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이 선수만 있다면 필승조는 문제없다. 한국 시리즈 우승도 가능하다.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가혹하게도 가장 뜨거웠던 순간에 그를 시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오키나와 캠프에서의 부상, 그리고 수술. 팬들이 느꼈던 상실감은 선수가 느꼈던 고통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렇기에 10개월 만에 들려온 통증이 1도 없다는 그의 생존 신고는 단순한 복귀 소식을 넘어 잃어버린 우승 트로피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김무신의 복귀는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 운영에 있어 천지개벽과도 같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언급했듯 그는 선발과 불펜이 모두 가능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계산이 서는 투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김무신구, 김윤수의 긁히는 날과 안 긁히는 날의 편차가 큰 로또 같은 투수였다면 재활을 거친 지금의 김무신은 탄탄해진 하체 밸런스와 안정된 메커니즘을 장착한 우량주가 되었습니다. 70매 캐치볼에서 보여준 통증 없는 스윙은 그가 이제 자신의 구속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250km 중반의 공을 던지는 투수가 제구력까지 갖춘다면 이것은 KBO 리그 타자들에게는 재앙이자 삼성 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뜬공 투수보다는 구위로 타자를 찍어 눌러 땅볼을 유도하거나 헛스윙을 끌어낼 수 있는 투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김무신은 그 조건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투수입니다.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삼성은 경기 후반 1-2점 차 리드를 그 어떤 팀보다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철벽 불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강력한 구위를 앞세워 5이닝 이상을 삭제해버리는 파워피처 선발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김무신은 상대팀 감독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 가장 강력한 조커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10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그에게 팬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와, 70매 캐치볼에서 통증 0이라니 진짜 인간 승리다. 56km 다시 볼 생각하니까 벌써 심장이 뛴다. 김무신 제발 아프지 말고 라팡 라이온즈 파크 지배해보자. 24년 가을 LG전에서 보여준 그 포스 잊지 못합니다. 그때 진짜 언터처블이었는데 수술 잘 됐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100% 될 때까지 천천히 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육 붙은 거 싫어하냐? 옷 위로도 몸 좋아진 게 보이네. 재활이 진짜 힘들었을 텐데 멘탈 잡고 몸까지 만든 거 보니까 이번엔 진짜 일 낼 것 같다. 프로의식이 느껴진다. 최지광, 이재희랑 같이 밥 먹고 운동했다는 썰에서 왠지 짠하면서도 든든하네요. 재활 동기들이 서로 끌어준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한 듯 셋 다 건강하게 1군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직이 뭐가 중요하냐? 실력이 우선이라는 마인드 진짜 멋있다. 감독님 행복한 고민하시겠네.
개인적으로는 불펜에서 1이닝 삭제하는 마무리로 키웠으면 좋겠음. 삼성의 오승환 후계자는 너다. 날씨 춥다고 스스로 브레이크 거는 거 보고 놀랐음. 예전 같으면 의욕만 앞서서 무리했을 텐데 확실히 시야가 넓어진 느낌. 진짜 야구도사도에서 돌아오는 거 아님. 토미존 수술하고 구속 더 오르는 경우도 많던데 156km가 아니라 160km 찍는 거 아닐까. 김무신 파이어볼 장착한 삼성 마운드. 상상만 해도 웅장해진다. 솔직히 작년 한국 시리즈 보면서 김무신 빈자리 너무 컸음. 얘가 있었으면 불펜 운영이 훨씬 편했을 텐데 올해는 진짜 우승적기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통증이 1도 없다는 말. 투수한테는 진짜 기적 같은 말인데 그만큼 준비 철저히 했다는 증거겠죠. 괌 캠프에서 하프 피칭 잘 마무리하고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 올리자 이 댓글들에서 느껴지는 공통된 정서는 신뢰와 기대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가 돌아온다는 사실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재활 과정의 성실함, 동료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성숙함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반응이 많은 것은 김무신이라는 선수가 가진 가치를 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복귀로 다시 잃고 싶지 않은 삼성 라이온즈의 보물이라는 뜻이죠. 김무신 선수는 인터뷰 말미에 복귀했을 때 팀이 잘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이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김무신의 복귀 그 자체가 삼성 라이온즈를 더 잘하는 팀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올 150km의 강속구는 팀의 승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상대의 기세를 꺾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활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10개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파이어볼러 김무신. 그의 시계는 이제 다시 멈췄던 그 시간. 2024년 가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증은 사라졌고 근육은 단단해졌으며 멘탈은 강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마운드 위에서 자신의 증명을 끝마치는 일뿐입니다. 2015년 시즌 대구의 푸른 하늘을 가를 그의 광속구를 우리 모두 숨죽여 기다려봅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상의 고통을 딛고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김무신 선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김무신 선수의 최고의 순간 혹은 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야구를 보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야구 팬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적 같은 진실은 다음 시간에도 스포츠계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와 가슴 뛰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